스톡홀름 증후군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진짜로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라고 하면 의외로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이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심지어 애착을 갖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요된 상황 속에서 생존 본능과 복잡한 인간 심리가 얽히며 발생하는 특이한 반응인데, 그 이름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 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아 며칠 동안 점거 사건을 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이 끝난 후 인질들이 범인들에게 불만을 품거나 비난하기는커녕 그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한 인질은 범인과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했죠. 이런 현상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후 심리학자들이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명명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현상은 명백히 현실 속의 문제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단순히 강도 사건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 관계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압박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가해자와의 대립보다는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 상황을 견디려 합니다. 여기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폭력보다 그들이 베푼 작고 일시적인 친절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며 그 의미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려는 심리적 전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극한의 공포와 긴장 속에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년을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본다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마치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혹은 심리적 의지처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리적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권력관계, 정치적 억압체제 하에서의 집단 심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와 그의 지지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동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해석될 수는 없겠지만 그 작동 원리와 심리적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겹친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또한 대중문화에서도 이 현상은 자주 활용되며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듭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이한 유대관계를 맺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인간 심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증후군은 단순히 관심거리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만 소비되기에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심리적 작용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더불어 이것은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깊은 공감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와 유대감을 느꼈는지 혹은 그 관계 속에서 왜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단순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의 환경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해줍니다. 가해자에게 동화되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이 형성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사건을 넘어선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단순히 인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겪는 억압적인 구조나 권력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복잡성을 탐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스톡홀름 증후군은 단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심리학의 많은 진실을 반영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얘기하거나 예외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얼마나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권력관계나 억압적 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의 심리를 더욱 깊이 공감하고 나아가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